최근에 불러가지고 갔더니 교수님 갑자기 긴장하시네. 아니 나 긴장 안 했는데? 나 긴장 안 했는데? 그러게. 네. 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고영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순둘입니다. 저는 서울시복지재단 공공돌봄지원팀의 정은하입니다. 오늘 주제는 고령 친화 도시가 뭐예요? 라는 걸로 조금 이렇게 쉽게 잡아봤는데요. 고령자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게 또 많이 보나 싶기도 한데 어떨 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서 너네가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서 10사람 중에 2사람은 노인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65세 이상 노인 연령이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7%. 예, 14%가 넘으면 이제 고령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0%가 넘으면 이제 초고령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는 이미 지나갔고 그 다음에 고령 사회에 있는 거고 그 다음이 무슨 그거는 그러면은 뭐 언제 이제 한 5, 6년밖에 안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 어머니도 65세를 이제 조금 넘기셨는데 아직 엄청 팔팔하시거든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본다. 누가 정한 건가요? 이게 벌써 100년이 넘었죠. 비스마르크 시절에 사회보험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때 사회보험 수령 기준이 65세였으니까요. 그래서 100년 전의 기준을 지금 계속 적용을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WHO 같은 경우에는 고령 친화 도시 네트워크를 직접 이끌어 가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또 노인 고령자 인구 비율을 얘기할 때는 60세 이상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고령자가 많아지는 게 뭐가 문제인 건지 고령자가 많아지게 되다 보면은 이분들이 실제로 생산적인 일을 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회의 짐이 된다,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서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이제 에이지이즘, 이제 연령 차별, 뭐 이렇게 노인 차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노인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는 이유가 돌봄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평균 은퇴 연령이 50대 초반이에요.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돈은 많이 못 벌고 세수는 줄어드는데 돌봄이 필요한 연령이 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런 고령 친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조금 했었던 것 같은데 고령 친화 도시 가이드라는 책자를 2007년에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 2007년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2010년부터 각 도시들이 그 가이드에 있는 여러 가지 8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그 8가지 영역에 준해서 각 도시의 계획들을 수립하고 또 실행을 해보고 또 평가를 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3년에 가입을 했는데요. 139번째였거든요. 지금은 몇 개 도시쯤 가입했을 것 같으세요? 한 200개 될까요? 1000개. 1000개요? 1000개 돌파했습니다. 1000개 도시. 1000개요? 한 전 40여 개. 세계에 1000개? 우리나라에서는 20개 도시가. 우리나라 20개 도시가. 네. 그리고 거기서 아까 8가지 가이드라인 영역이 있는데 그것도 만들어진 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가는 그러니까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 얼마나 편하게 되어 있느냐. 계단에 단차가 있다거나 그러면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어렵다거나 이제 신호가 너무 짧아서 어르신들은 건너기 어렵다라든가 이제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영역은 이제 사회 참여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고용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분들에게 정보도 드려야 되고 마지막 영역은 사실 서비스, 건강과 복지 서비스 같은 것들이 주어져야지 이제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는 3가지 영역인데 앞에 물리적인 영역에 한 3가지, 그 다음에 사회 참여 영역에 4가지, 그리고 서비스 영역에 1가지 해서 8가지가 됩니다. 8가지 영역에서 중요한 1, 2, 3번을 그 환경적인 부분에 둔 거예요. 그래서 야외 시설과 뭐 건물 환경, 그리고 교통, 주거
세 개의 영역이 위에 배치될 정도로 도시 환경 그리고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신경 쓰고 건강을 생각하는 국가 기구가 왜 도시 얘기를 하는가라고 조금 궁금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고령 친화 도시라는 얘기를 꺼내는 게 이해가 간다 싶습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가입을 했다고 하셨죠. 근데 가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를 가입하려는 도시는 뭐를 해야지 거기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가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도시의 현황들을 좀 파악한 실태조사 결과들을 요구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도시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기여할 의지가 있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 서울시는 이미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고령 친화 도시에 어느 정도 접어든 거 아닌가요? 맞아요. 서울시 조직 자체가 좀 변했거든요. 과명을 바꿨어요. 노인 존중의 의미를 담아 노인복지과가 아니고 어르신복지과로 바뀌고 57년에서 64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16% 정도 됐었거든요. 서울시 인구에. 그러니까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하면서 쭉 밀려올 거니까 50% 세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해서 2014년에 인생 의무작 지원과가 분과가 됐죠. 그러니까 노인 관련한 과가 어르신복지과하고 인생 의무작 지원과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됐었고 이화여대 학생들하고 또 연합해서 2018년, 19년에 18년, 같이 19년. 또 청년 세대하고 어르신 세대가 같이 활동하면서 정책 의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 제안들 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죠. 우리나라가 고령자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고 있잖아요. 여러 뭐 정부 부처나 기관들 이렇게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고령 친화 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30개 도시가 이미 조례는 제정한 그럼 상황이고 시동을 걸고 있는 거네요. 더 많은 도시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진행하면서 보니까 너무 큰 도시 단위에서 진행할 건 아니다. 서울시 같은 데서는 할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자치구 협조를 일단 얻어야 되고 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오히려 큰 도시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가이드 같은 것들, 그러니까 WHO가 한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나이 들어가고 정말 고령화 되면은 이제 활동 범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줄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환경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동네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동단위 정도, 한 인구 20-30만 정도 네, 되는 네. 곳에서 이제 이 환경들을 우리 여기 화장실에 어르신들 많이 지나다니니까 화장실을 놓을까, 벤치를 놓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큰 도시 단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Age 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aging friendly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ging 하면 이제 노인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age friendly라고 하는 거는 모든 연령이 다 같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장을 또 경험하시고 또 민간의 지원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저희 셋이 똘똘 뭉치면은 좀 고령사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제가 할 수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혹시 빼먹은 거 있을까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그러면 하나도 안 떼고 되게 잘하네. 혼자 말할 걸. 그래.